자, 뉴스 빅데이터로 보는 육아 변천사. 일단 변천사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시간적 추이에 따라서 여러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기서 한 20년 동안 신문 기사에 등장했던 내용들 이렇게 단어 빅데이터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구나를 빅데이터의 단어를 통해서 분석한 거야.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 속에서 육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추출해낸 거야. 제목이 뉴스 빅데이터로 보는 육아 변천사. 자, 본문 먼저 봐볼까? 처음부터. 자, 처음에 라테파파. 나 처음 들어본 말인데 이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야. 그러니까 뭔지 이제 설명 나오겠지. 한 손에는 카페라테를 들고, 라떼가 바로 그거구나. 다른 손으로 유모차를 끄는 파파, 아빠란 뜻하는 말로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니까 신조어지. 그러니까 육아는 여자가 엄마가 하는 거였는데, 자, 유모차를 끌고 카페라테를 한 잔 들고 있는 아빠의 모습, 그게 라테파파란 말이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의미하는 신조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다. 그러니까 없던 말이 아니라 이거는 있는 말을 가지고 조합해서 새롭게 쓰는 말이야. 이 공식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언어란 말이야. 그래서 라테파파에 대해서 뜻이 뭔지 설명하고, 그 라테파파라는 신조어가 나왔잖아. 그러면 그 사회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선 적극적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아빠를 말하는 거야. 실제 라테파파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스웨덴이다. 그러니까 육아에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야? 그러면 스웨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스웨덴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제 사용률이 90%에 달하고 거의 다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하고는 정 다르게 많은 숫자의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90%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수치에 해당되겠지. 오후 4시면 아빠가 퇴근해 아이들을 함께 돌본다. 그에 반하니까 이건 상반되는 거야. 대조야, 대조. 그럼 앞에서 나온 90%는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그랬으니까 한국은 그거보다 훨씬 낮거나 아무튼 비교 상대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육아 문제를 엄마들이 도맡아 왔다. 자, 글쓴이가 우리 현실의 문제 속에서 특히 육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상황을 지금 얘기한 거야. 한국의 엄마들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주의도 챙기지 못한 채 정신없이 살아왔다. 이제 육아를 도맡아 하는 엄마들의 힘겨운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육아 문제에 관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스웨덴을 등장시킨 이유는 그거하고 정반대로 우리는 엄마들이 육아를 도맡아 사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지. 자, 한국 사회 육아 현실. 그렇지. 지금 말한 게 한국 사회 육아 현실이지. 뉴스 빅데이터로 뽑아보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0년 정도 뽑았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알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는 라테파파가 불가능한 것인지, 이때껏 한국에서 다루어온 육아 담론은 무엇이었는지 지난 20년간의 기사를 빅카인즈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말한 대로 육아 변천사가 가능한 거지. 변천이 시간이 달라짐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게 변천이거든. 그러니까 육아의 어떤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20년이면 꽤 긴 시간이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 빅카인즈라는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그런 얘기야. 원래 그 빅카인즈는 그 뉴스 데이터, 빅데이터 뉴스 기사 파악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기사들을 쫙 다 입력한 다음에 거기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빅카인즈. 자, 그 다음에 1997년
2016년 이게 20년이고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육아와 관련한 기사 속 연관 단어를 비카인즈 워드 클라우드로 살펴보았다. 워드 클라우드니까 단어 중심으로 본 거지, 그지? 그러니까 거기 기사에 나온 단어들은 육아에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란 말이야. 그 중요한 것들이 뭔지 20년 전과 20년 후에 단어의 차이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 20년 전에 중요했던 키워드가 지금은 없어졌어. 그럼 육아 양상이 달라진 거고 20년 전의 키워드가 지금도 있어. 그러면 육아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첫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는 육아에 관련된 빅데이터 단어를 가지고 우리 현실, 특히 육아 문제에 관한 한국 사회 현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와 동시에 방법을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중간 부분으로 갈게. 여성에서 여성 근로자로 소제목 나오면 뒤에 내용 간추렸으니까 읽기 좋단 말이야. 응? 기사 내용 짐작할 수 있잖아, 그지? 여성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성 근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자, 중간 20년간 빠짐없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핵심어는 역시 엄마들, 여성들 같은 여성 관련 단어였다. 이거 육아 문제였는데 이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육아에 여성들, 엄마들이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육아와 돌봄을 여성이 전담하는, 오로지 전부 다 맡아버렸어. 사회 구조가 반영된 결과다. 여성이 육아 주체로 자리하는 가운데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빠 같은 육아 분담 대상이 부각되거나, 그러니까 부각된다는 얘기는 원래 이 드러난다는 뜻이잖아. 육아 보장 정책과 관련 기관이 관심사로 떠오르는 양상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기사 보니까 엄마들, 여성들 이건 뭐 핵심이고, 여기서 엄마 여성들을 도와주는 조부모와 아빠, 그 다음에 육아 보장 정책 이런 관련 기관들의 관련들이 아울러 중요시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지.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5년 단위로 끊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야. 첫 번째가 위에 거고 두 번째가 이거야. 1997년부터 2001년. 이유는 뭐냐면 1997년부터 2016년까지니까 5년씩 잘라보면 돼.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는 2002년부터 2006년, 이건 두 번째 단계고 이건 시작이란 말이야. 미안해, 아까 처음인데 잘못했어. 97년도부터라 했으니까 97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육아에 관련해 가장 많이 쓰인 핵심어는 여성들, 위에서 말한 대로 여성들. 이 시기에 고용보험기금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는데, 이는 육아휴직 시 고용기금에서 임금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의 핵심이야. 핵심으로 한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래서 여성들하고 아울러 나온 게 고용기금, 고용보험기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지. 육아를 하기 위해서 휴직을 내면 30%의 임금을 주는데 그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연관 검색으로 뜨는 거지.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등 여성의 육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 그러니까 97년부터 2001년까지는 바로 이거야.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시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의미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00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2부터 2006년도까지 여성들이라는 단어보다는 여성 근로자, 이게 대체된 거야. 다른 단어로 여성들에서 여성 근로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 시기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육아하고 일을 어떻게 나란히 같이 갈 수 있을까? 양립이라는 거야. 두 개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지. 그게 사회적 고민으로 떠올랐어.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또한 주요 핵심어로 떠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연관 검색어 같은 거야. 여성 근로자가 많이 보이는데 그 옆에 보니까 저런 노동부 뭐 이런
그 검색어가 같이 뜨는 거지, 그지? 주로 여성 근로자지만 노동부 또한 주요 핵심어로 떠올랐다. 이 시기에는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 직장 보육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이 나왔지만 실제로 근로환경에 적용되지 않는 등 정책과 사업장 간의 온도차, 미술차, 온도차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정책은 있는데 사업장이 협조를 안 하네.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온도차. 정책은 온도가 높은데 사업장은 별로 관심이 없어. 실제로 이게 온도차야. 알았어? 그래서 2002년도 2006년도에서는 육아 그리고 직장에서 하는 노동일 요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요런 게 이제 여성의 문제로 부각된 거지. 무슨 얘기냐면 육아 때문에 나가서 일할 수 없었는데 육아 문제 해결되면 나가서 일할 거야. 일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어. 이게 양립이거든. 2002년도 2006년도의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시기인 1997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여성들이란 단어, 고용보험기금이란 단어, 고용기금이라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성들이 육아의 주체였다라는 거고, 사회적으로 분담하려는 시도가 시작됐어. 이게 주의 핵심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시기인 2002부터 2006년도까지는 여성들 대신에 여성 근로자가 핵심어. 그 옆에 딸린 거가 노동부 뭐 이런 거. 여기 이 시기에는 육아냐 일이냐 따로따로가 아니라 육아와 일을 양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정책들, 그런데 정책과 기업 간 사업장 간의 온도차는 좀 큰 편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돼.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야 되겠네.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슬슬 변화가 일어나구나.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세 번째 시기에 특징적인 변화는 조부모가 육아 분담의 주체로 새로이 떠올랐다는 점이다. 그전에는 없던 단어야, 조부모. 이와 관련해 조부모, 맞벌이 부부, 고령화 같은 단어가 연관 단어로 함께 추출됐다. 추출은 원래 어디에 녹여갖고 뽑아내는 거거든. 여기서는 전체 속에서 뽑아낸 거지. 그러니까 저 단어가 조부모, 맞벌이 부부, 고령화 같은 단어가 나왔단 말이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새로운 육아 방식으로 떠올랐다. 원래는 두 번째 시기에서는 사업장에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온도차가 있어서 잘 안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육아 문제는 조부모,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는 조부모. 그래서 황혼 육아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그게 2007년도부터 2011년도 그 시기에 육아 방식이었어. 근데 그 전에 없었던 거니까 새로운 육아 방식이 된 거지. 결혼한 자녀가 육아에 도움을 받으려고 부모 집과 가까운 곳에 살림을 꾸리는 사례도 늘었다. 황혼 육아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거지. 손자, 손녀를. 황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둘로 나뉜다. 첫 번째,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풀 실마리다. 실마리 단서. 그러니까 잡아라. 고령화 문제로 일거리가 없는 고령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생겼어. 그게 뭐냐면 자녀의 자녀들을 육아하는 조부모 황혼 육아가 생겼어. 동시에 자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생겼어. 그게 그러니까 조부모지, 아이한테는. 그래서 고령화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단서가 된다는 점. 이건 긍정이에요, 긍정. 그다음에 다시 겪는 육아 문제 때문에 생기는 노년층의 번아웃 증후군을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가 보통 번아웃이라는 것은 완전히 순식간에 싹 지워지는 거지. 흔히 말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증세. 일을 다 하고 자녀가 다 컸는데 이번에 또 육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 멘붕 온 거죠. 그게 번아웃 증후군이야.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황혼 육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번아웃 증후군을 조심해야 된다. 조부모들은. 뭐 이런 두 가지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기. 2012년부터 16년에는 아빠들이 육아 분담의 주체로 떠올랐다. 드디어 키워드가 바뀌었잖아.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방송을 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아빠들, 남편들 같은 단어가 주요 연관 단어로 뽑혔다. 그러니까 조부모, 맞벌이 부부, 고령화 이런 건 없어지고 대신에 아빠들, 남편들 이렇게 됐단 말이야. 하지만 방송 속 모습과 달리 아빠가 실제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여건이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인식하고 실제 현실은 다른 거야.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2위다. 그럼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굉장히 높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 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게 누구야? 남성들, 남편들. 그런데 노동에 이렇게 노동시간이 많은데 또 육아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뭐 체력적으로 아무튼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그치? 2015년 기준으로 회원국 중에 2위야, 노동시간이,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인 1766시간보다 무려 347시간이나 더 길다. 구체적 수치가 나왔잖아. 객관적이지? 신뢰할 만하지, 그지? 야근이 일상인 이 시대에 아빠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는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연관 단어로 뽑히기도 한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 중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이게 두 개가 있잖아.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어쩌면 담당 부서가 될 수도 있어. 자, 노동시간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해결할 문제고 육아와 관련돼서 남성들이 육아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정책 이런 것도 여성가족부에서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두 정부 조직이 연관 검색어로 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또 정리하면 세 번째인 2007년부터 2011년은 핵심 키워드가 조부모, 맞벌이 부부, 고령화.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로 뜨고 있는 거지, 그지? 결국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는 조부모가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다는 얘기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여기는 이제 아빠, 남편, 고용노동부, 뭐 여성가족부 이런 것들이 연관 검색어 핵심 단어로 떠올랐다. 남편이 육아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그러면 남성은 노동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사회 구조 혹은 노동의 현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야. 자, 마무리하자. 끝. 20년간 육아와 관련한 담론에는 여성이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지? 여성 빼놓고 육아는 할 수 없어. 얘기를. 이건 우리나라 현실이야.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이 책임지는 돌봄 구조를 조부모 혹은 아빠들이 분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20년 동안의 큰 변화는 뭐야? 육아의 주체가 여성에서 조부모 혹은 남편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앞에서 얘기했던 라테파파라는 신조어가 자주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 같은 여성에서 남성 쪽으로 달라진 현실이지, 그지? 반영한다. 물론 이는 반쪽짜리 변화다. 자, 왜 반쪽이냐면 남성이 육아 문제의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잖아. 그리고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과 정책이 만들어졌어. 이거는 긍정. 근데 사회 현실은 지금 현재 실제 양육 환경은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반점만 좋아진 거지. 그래서 이게 반쪽짜리 변화라고 얘기한 거야. 뉴스에 아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뀐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인식은 달라지고 정책도 많이 나왔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다만 언론을 비롯한 사회의 관심이 엄마에게 육아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닌 육아를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정도로 맥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 엄마 여성이었지만 지금은 한 절반 정도는 뭐 사회 보육시설이라든지 남편들이라든지 조부모 절반을 또 새로운 사람들이 분담했다는 얘기야. 그 20년 동안의 빅데이터를 통해 본 육아의 방향을 편찬을 알 수 있는 거지. 자, 마무리. 이 반쪽의 변화를 온전한 변화로 바꾸는 것은 사회 구성원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이러면 개인도 그렇고 정부 부처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라테파파가 가능해질 그날을 기대해 본다. 100% 여성이 썼다는 글이지.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여성들의 피해의식이 아니고 그동안 육아를 전담했던 여성들에 관련해서 상대적 평등을 만약에 제시한다면 육아를 골고루 공평하게 분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도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큰 변화는 여성이 전담했는데 다른 전담 주체들,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상들이 떠올랐다. 그래서 인식도 변하고 정책도 변하고 현실은 변하지 못했으니까 반쪽짜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변한 거야. 마무리로 온전한 정책이니까 100%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당부하면서 이 글이 끝난 거란 말이야. 그때 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사회 구성원,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온전한 육아 분담 정책이 만들어요. 분담의 합리적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는 네 시기로 구분해 가지고 각각의 그 시기별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뭐 소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 알았니? 중간에 첫 번째 보면 여성에서 여성 근로자로 뭐 이게 의미와 같이야. 그 다음에 육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는 거. 물론 세부적으로 하면 더 내용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마무리는 육아 담론에 관해서 변한 것을 어떻게 변했는지 뭐 결론은 아니더라도 분석을 해놓고 있고 평가도 해놓고 있고 대안 해결책도 제시해 놓은 글이라고 보면 돼. 자, 이 글은 지금 선생님이 읽으면서 설명했지만 일종의 레포트야. 레포트 보고문이라고. 보고문. 우리 지금 육아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보고 느낀 거 그다음에 사회적 현실 이런 걸 갖다 알리는 목적이지 보고문은. 그래서 지금 변천 뉴스 빅데이터의 그 핵심어 이런 걸 분석했고 점점 시간의 흐름을 20년간의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고 또 육아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사적이다. 시사적이다. 현실의 문제, 논쟁점 뭐 이런 것도 시사거든. 시사적인 글이라고 보면 돼. 처음에 라테파파 신조 나온 건 왜 그래? 그러면 이거는 결론을 얘기하면 20년 전보다 달라진 육아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딱 압축해서 말하고 싶은 게 라테파파야. 신조 보통 처음에 글이 나오는 건 관심과 어떤 흥미를 유발시키는 건 맞고 라테파파가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극명한 단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외국 사례 나왔는데 어디? 스웨덴 예시 나왔어. 그 다음에 예시와는 동시에 대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대조. 그 다음에 시간적 고찰이라고 했으니까 20년 동안 네 시기로 구분해 가지고 설명했고 각각의 시기별 의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수치화된 자료 노동 시간 OECD 중에서 연간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잖아.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몇 시간? 347시간이라는 그 구체적 수치를 제공하면서 글을 끌고 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객관적이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신뢰가 가는 거지. 그지? 디테일하게 잘 분석했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노동시간의 어떤 과도한 시간 이거 연간 노동시간의 과도함 이런 것들 수치화하면서 지금 얼마나 남성들의 노동시간이 긴가 육아 문제를 도와주는데 왜 걸림돌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난 거야. 이게 이제 보고문의 일종인 분석적인 글이다. 뉴스 데이터로 본 육아 변천사. 여기까지.